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업소 직원들이 급습한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역사회 사업장이 표적이 되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이어 이번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군 병력 투입을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는 환영했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400만 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소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군 법무관 600여 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파견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이민 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로컬 정부와 맺은 이민 단속 파트너십을 135개 지역에서 958개 지역으로 늘리고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로컬 정부 경찰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환급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업소 직원들이 급습한 CBP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직원 5명을 차에 태워 사라졌는데요. 지역사회 사업장이 표적이 되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인 운영 세차장 올림픽 카워시에 이민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애리조나 번호판을 단 대형 SUV 차량 2대에서 CBP 소속 요원으로 보이는 군인 6명이 방탄조끼와 소총으로 중무장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까지 한 단속 요원들은 세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직원 5명에게 수갑을 채운 뒤 차량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요원들은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체포는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다며 이미 체포 대상을 확인하고 온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세차장은 약 15명의 라틴계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 6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의 이민 단속이 집중됐을 당시 약 2주간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날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즉시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한인타운 올림픽 카워시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역사회 누구나 아는 사업장이 표적이 되면 커뮤니티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도 규탄 성명을 통해 체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보면 타겟 급습으로 보인다며 현재 체포자 신원과 현황 파악이 어렵고 가족들도 어디에 구금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이어 이번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는 환영했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전국 각 도시를 대상으로 연방군 투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다음 목표는 뉴올리언스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올리언스는 범죄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력을 루이지애나주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이며 루이지애나 하원 의원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트럼프의 연방 군대 투입을 환영하면서 뉴올리언스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도 워싱턴과 대등한 수준의 치안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등은 올해 시내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연방군 투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JP 모렐 시의회 의장은 뉴올리언스에 군대를 투입시켜 행진하게 하는 것은 이곳에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으로 불필요한 무력을 과시하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시 경찰과 합동 성명을 발표, 연방정부의 치안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캔트럴 시장은 민주당이지만 지난달 자신의 경호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를 해방하겠다, 우린 이제 시카고를 향한다면서 대통령실 팀들이 군대 파견 기금 모금 이메일까지 송부했습니다. 이메일엔 전날인 2일 발표한 시카고 군대 투입 작전을 다시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15씩 기부해서 마가 번개 작전에 참여하란 권고가 담겼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대규모 불체자 수감 시설을 개설합니다. 기존 주립교도소 내에 만들어지는데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살인, 강간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루이지애나주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IC 구금시설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57이라고 불리는 새 교도소는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 내에 자리합니다. 앙골라 교도소라고 알려진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는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 북쪽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설로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캠프 57이 400명 이상 수용 능력을 갖췄으며 그중 절반이 9월 말까지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이 시설은 사용되지 않던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 당국자들은 이미 구금자 51명이 캠프 57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DHS 대변인은 CNN에 캠프 57이란 시설명은 루이지애나주 제57대 주지사인 랜드리 주지사를 기리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캠프 57이 최악 중 최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설립 배경엔 불법 이민과 폭력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캠프 57은 앙골라 교도소 내 일반 범죄자 수용시설과는 분리돼 있지만 루이지애나 교도소 시스템은 위험한 환경에서 수감자들에게 거의 또는 전혀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동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이 가운데는 한때 노예 농장이었던 곳에서 섭씨 38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수감자들에게 손으로 야채를 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군 법무관 600여 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파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면서 400만 건에 달하는 소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이민 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 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지침엔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력을 다음 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불체자 체포 및 추방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법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파견되는 군 법무관들은 임시 이민 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약 2주간 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방 재판 등 이민법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임시 이민 판사로 활용하는 것은 이민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는 이민법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심장 전문의에게 고관절 수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은 400만 건에 달하는 소송 적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판사 수는 오히려 올해 초 약 700명에서 현재 약 6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로컬 정부와 맺은 이민 단속 파트너십을 135개 지역에서 958개 지역으로 늘리고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로컬 정부 경찰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에 협력하는 지역에서 경찰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로컬 경찰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해 최대 25%를 보너스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DHS는 지난 7월 의회가 승인한 IC 지원금 $750를 사용해 로컬 정부 이민 단속 강화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로컬 정부와 맺은 이민 단속 파트너십을 135개 지역에서 958개 지역으로 늘렸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로컬 정부를 이용한 이민 단속은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정확한 기준 없이 인종차별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지원금 중단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보복 차원이라며 위헌적 조건, 위헌적 강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어제 하버드대 및 대학 교수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하버드대 연구 지원금 $20억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발언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정부의 조치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종료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조치가 위헌적 조건, 위헌적 강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학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는 이념적 동기의 표적 공격을 위장하기 위해 반유대주의를 이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늦었다고 하더라도 하버드는 현재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모든 지원금 동결 및 중단은 무효화되고 취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는 수년 동안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학내의 차별이 퍼지게 뒀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0에서 $400까지 환급 체크를 받게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재무국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판매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이달 말부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5,000 미만인 경우 $200, $75,000에서 $150,000 사이인 경우 $150입니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0,000 미만이면 $400, 15만에서 $300,000 사이면 $300의 체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뉴욕주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총 80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의 시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별도의 정부 직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경선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애덤스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정부 직책들을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 재계 지도자들이 그에게 뉴욕시에서 맡길 수 있는 직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11월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 후보 커티스 리와의 사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맘다니 후보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백악관의 개입 가능성을 비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도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루머에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짐 월든 변호사가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중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월든 후보는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후보의 시장 당선을 저지시키기 위해 사퇴한다면서 맘다니 후보와의 1대1 경쟁 구도 만들기를 위한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해 최대 상공 152m까지 용암 기둥을 분출했습니다. 분화는 2일 오전 6시 30분쯤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칼데락 할레 마우아우 분화구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13시간에 걸쳐 954만 세제곱미터의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이번 분화는 지난해 12월 폭발 후 32번째입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날 분화가 초당 평균 191세제곱미터의 용출을 분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5개를 1분 만에 채울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당국은 분출 자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대기 중 고농도의 화산가스가 남아 인근 지역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20대 청년이 워싱턴주에서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 출신의 알렉스 천 씨가 최근 워싱턴주에서 등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고펀드미에 천 씨가 워싱턴주에서 등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을 뿐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워싱턴주 인덱스타운 월에서 발생한 등반 사고 희생자로 추정됩니다. 시애틀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20대 남성이 인덱스타운 월을 등반 중 300피트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천 씨의 SN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포트리 고교를 졸업한 뒤 럿거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오는 15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펠팍 소재 사무실에서 뉴저지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의 자격을 갖춘 뉴저지 주민은 65세 이상을 위한 스테이 NJ,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시니어 프리즈,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한 앵커 등 뉴저지주 주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2023에서 24 세금 보고서 또는 소득 증명 자료,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등 거주 증명 자료 등입니다. 어제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번 추첨 1등 당첨금이 17억 달러로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5월 30일 이후 14주째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41차례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추첨은 6일 밤이며 17억 달러의 당첨금은 미국 복권 사상 세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 됩니다. 2달러에 판매되는 파워볼은 총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